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주민입니다. 대입 수능 시험을 하루 앞둔 오늘 대구 경북 120여 개 시험장에서 수험생 예비 소집이 있습니다. 올해 수시 원서 접수가 마감되고 지역의 대학들은 입학 정원을 다 채울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은데요.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가 문을 닫는다는 경고를 실제로 검증해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오늘 인터뷰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11월 15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윤광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위쪽으로는 대부분 구간 어려움 없이 이동할 수 있겠고요. 시내도로 위쪽으로도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 전 구간 서행으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달구벌대로 만촌내거리에서 범어내거리 쪽으로도 속도 줄여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 정보입니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는데 오늘은 평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했는데요. 낮에는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15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수능일인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내일 비가 내린 뒤 다시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점차 낮아질 전망인데요. 내일 나가실 때는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늦은 밤부터는 차차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특히 내일 밤부터 기온이 내려가면서 경북 북동 산지의 높은 산지에서는 비와 눈이 섞여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더불어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찬 공기가 강해져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대구 현재 기온은 4.4도, 습도는 79%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볼까요? 네, 대구도시철도 1호선 안심 하양 연장선 대구 구간 H1 정거장 영명이 대구 한의대병원역으로 결정됐습니다. 대구 한의대병원은 현재 수성구 상동에서 동구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역세권 주요 시설인데요. 병원 이전이 혁신도시 의료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영명을 정했다고 대구시는 설명했습니다. 당초 혁신도시와 행정동 이름에서 따온 혁신역도 영명으로 검토됐으나 불발됐습니다. 혁신도시라는 명칭은 이미 안심역에 병기하고 있고 역사가 혁신동의 가장자리에 있어 혁신역이라는 명칭도 적절치 않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경산 하양 지역 역사의 두 곳 이름도 결정이 됐죠. 네, 대학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관심을 끌었던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연장 구간 경산 지역의 두 개 역 이름도 지난 13일 확정됐습니다. 경산시는 이날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에 들어설 역명을 부호 경일대 호산대역으로 결정했는데요. 하양읍 금랑리에 들어설 역 이름은 하양 대구가톨릭대역으로 명명했습니다. 지역명과 대학명을 동시에 사용하면 지역 정체성을 살리면서 대학도시 경산의 역동적인 이미지와 유동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경산시의 판단입니다. 일각에서는 역명이 다소 긴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대구도시철도 역명 제정 기준에 따르면 역 이름은 8자까지 허용됩니다. 네, 도시철도가 하양까지 달리는 모습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경북도 럼피스킨병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어제 경북 김천시 농소면의 한 축산농가에서 기르던 암소 한 마리가 럼피스킨병에 감염됐는데요. 이는 경북도 내 첫 사례입니다. 해당 농장은 한우 28두를 사육하는 농가로 지난 13일 두드러기와 고열 등의 증상이 있다고 신고돼 즉시 가축방역관이 실효를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뢰한 결과 어제 양성으로 확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럼피스킨 의심 신고가 접수된 즉시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 일시 이동중지 명령 등 선제적인 방역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네, 발생 농장에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네, 해당 농장은 럼피스킨 발생 농장 살처분 개선 방안에 따라 선별적 살처분 지침이 적용됩니다. 감염된 소를 살처분하고 함께 살고 있던 소들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해 추가로 감염된 소가 나올 경우 선별적 살처분을 실시합니다. 이 밖에도 모든 시군의 소독 차량 130대를 동원해 일제 소독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네, 경북의 여러 농장들 걱정이 태산일 텐데요. 확산을 꼭 막아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듣죠. 네, 대구 앞산 대덕승마장의 말 위탁 관리비가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의 대덕승마장 개인 위탁마 관리비 현실화 방안에 따르면 현재 월 79만 원인 개인 위탁마 관리비가 내년 1월부터 월 115만 원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대덕승마장의 개인 위탁마 관리비는 지난 2009년 공단이 운영 수탁을 받았을 땐 월 70만 원이었습니다. 이후 집단 민원과 회원 반발 등을 이유로 2011년 60만 원으로 낮췄다가 2017년 79만 원에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14년 동안 9만 원 인상된 셈입니다. 네, 이 인상분을 추산하게 된 근거가 있나요? 네, 대구시설관리공단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개명돼 산학협력단의 원가 계산 용역을 맡긴 결과 말 한 필당 관리 원가로는 208만 1,000원이 산출됐습니다. 경기장 이용료, 마방 사용료, 말 관리비를 더한 건데요. 현재 경기장 이용료나 마방 사용료는 원가 대비 100%이지만 말 관리비는 원가의 21.3%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시와 협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또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대구시가 7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어제 녹색당과 대구 기후위기 비상행동 등 16개 단체가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상 방침을 비판했습니다. 최근 대구시는 250원에서 350원 정도를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 인상 폭으로 도출했습니다. 이에 야당과 시민단체는 공공재에 대한 요금 인상은 손쉬운 방안이지만 그로 인한 서민가계 부담과 물가 상승은 시민 살림살이를 옥죄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요금을 올리기 전에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대중교통의 과감한 변화를 위한 논의에 먼저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보죠. 네, 대구 지역 기초의회에서 의원들이 주소지를 옮겼다가 의원직을 상실한 사건이 다시 한번 발생하면서 시민단체가 정당에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의원들의 어처구니 없는 행위로 시민 혈세를 낭비한 데다가 지방의회의 위상마저 추락시켰다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다시 선거를 해야 하면서 발생한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경북 영천시 자양면 보현리에 사는 우리나라 김치 훈련기간 23호고요. 조정숙입니다. 김치 훈련 기간이라 하는 것은 정부에서 우리나라 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김치도 훈련을 해서 제대로 된 전통 김치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김치 훈련 기간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배추김치는 공부를 해야죠. 특히 아이들에게 많이 가르쳐야 이 김치도 우리가 음식 문화인데 이것을 명맥을 끊기지 않기 위해서 저는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아이들은 집에서는 김치를 안 먹어봤는데 근데 여기 오니까 선생님 김치가 맛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뿌듯합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는데 이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나라 이 김치를 명맥을 잇는다면은 우리나라는 영원히 대한민국 김치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김치가 정말 우리나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김치를 많이 사 드시지 마시고 가능하면은 몇 폭이라도 집에서 만들어서 가족끼리 김치가 화합이잖아요. 잘 만들어서 식구들이 화합하면서 행복하게 잘 추운 겨울을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그들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인터뷰입니다. 올해 수능 이후 신입생 유치를 위한 지역대학들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지방대 벚꽃 엔딩 속설을 검증한 보고서 내용,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양정호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께서 지역 인재 육성과 활성화 방안을 위한 지방대학 발전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셨는데 2040년 이후에 지방대학의 50% 이상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진단이 나왔나요? 네. 기본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초중고 학생들의 인구가 점차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한 5년, 6년 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현재의 학령 인구보다 한 절반 정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러다 보면 대학의 입장에서도 네. 특히 수도권에 있는 대학보다는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영향을 직접 받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지방 대학들의 50% 이상, 많게는 70% 가까이가 이제 사라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일단은 지역부터 사라진다고 보시는 건 거죠? 네. 현재의 전체적인 추이로 지난 한 10여 년 동안의 네. 추이를 놓고 보면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대학에 지원할 때 보면 경쟁률이라든지 충원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지방대학보다는 좀 나은 그런 편에 있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지방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빠른 속도로 경쟁률도 낮아지게 되고 네. 관련돼 있어서 학생들에 대한 충원율이나 이런 데에서도 좀 우려스러울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현상이 좀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네, 수도권과 비교를 하자면 당연히 지역이 열악한 상황인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우리 지역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영남권은 혹시 더 어려운 상황인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네. 대구는 그나마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보면 광역시이기 때문에 네. 좀 나을 수도 있는데 현재 이 한 10여 개 대학이 이제 대구권에 있다면 네. 앞으로 50% 정도 절반이 줄어든다면 그 중에서 한 7, 8개 대학만 아마 남아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네. 또 경상북도 관련돼 있어서는 훨씬 더 사정이 좀 열악합니다. 현재도 네. 보면 여러 가지 지표에서 보면 대학의 신입생 경쟁률이나 충원율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놓고 봐서는 최소한 한 30% 정도, 많이는 한 40% 정도만 살아남는다 싶으면은 전체 대학에서 거의 한 20여 개, 경상북도에 있는 20여 개 대학들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2040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 되면 20개 가까운 대학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서 상으로 통계치가 나오게 된 거죠? 네, 이거는 일종의 보면 예측과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 네. 자연스럽게 50%가 감소된다라고 하는 걸 가정을 하고 네. 지방대학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불이익 부분에 네. 해당되는 것까지 고려를 한다면 그 폭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저출생 관련한 자연 감소분을 이제 감안을 하더라도 지역 대학은 그거보다 더 열악한 환경으로 치달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벚꽃 엔딩이라는 말, 참 아름다운 말인데 지금은 네. 좀 슬프게 들립니다.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수도권에서 먼 대학부터 문을 닫을 거란 경고를 어떤 방식으로 검증하셨는지도 궁금하고 이 전체적인 결과를 좀 짚어볼까요? 네. 대체로 보면은 지금까지 많은 언론이나 이런 데서 벚꽃 엔딩이라고 하면서 지방의 서울에서 멀어지는 대학일수록 훨씬 더 어려움에 처하겠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대체 보면 가설이고 속설이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해당되는 거를 여태까지는 실질적으로 검증을 해본 사례는 없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그러면 과연 서울의 한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경복궁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네. 각 대학이 위치한 정문의 거리의 간격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냐라고 하는 거를 전체 대학을 한 200여 개 대학들을 다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떨어진 정도에 따라서 해당되는 것들 쭉 분석을 해봤더니 관련돼 있어서 대학의 신입생 경쟁률이 지난 한 10년 동안의 변화하고 네.
또 신입생들을 얼마나 많이 모집을 했는지,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취업률까지요? 역시 벚꽃 엔딩이라고 하는 게 그냥 가설과 속설이 아니고 현재도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설에 머물렀을 때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또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서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학적, 지리적으로 수치화를 시켰다는 것 자체도 이 가설을 검증하는 단계에서 좀 재밌는 과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간 지방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한계가 있지 않냐라는 말을 지역에서는 특히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혹시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놓친 대책이 있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떻게 보면은 뭐 과거에는 말로만 일종의 보면은 지역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그 정책이라든지 또 일종에 보면은 지원책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좀 말만 앞섰다. 그렇죠. 법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심지어 이제 법까지 국가 균형 발전 관련돼 있는 법까지 만들었고 최근에는 이게 이제 이름을 뭐 지방 분권 균형 발전법이라고 이름을 좀 바뀌긴 했는데 법으로 이렇게 제도로 할 정도로 지난 10여 년 동안은 계속 지원을 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도 보면 통계청에서 그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서울로 얼마만큼 이동을 하는가라고 하는 거를 통계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영남권 같은 경우에는 무려 4만여 명에 있는 청년층이 20, 30대 청년층이 서울로 이렇게 옮겨오는 겁니다. 한 해 기준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학생들이 이제 옮겨오는데 물론 뭐 대학을 진학을 하거나 또는 뭐 취업을 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은 대구라고 하는 지역 또 어떻게 보면은 영남권에 해당되는 매력도가 수도권보다는 좀 떨어지거나 또 거기서 살는 부분에 있어서 여건이 좋지 않다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은 앞으로 이제 법을 만드는 걸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약 4만 명이 이동을 한다고 하셨는데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간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네, 기본적으로 보면 현재 추이로는 수도권에 집중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이름에서는 수도권보다 이제 각 지역으로 퍼진다면 그 4만 명이라는 숫자가 조금 덜 충격적으로 다가올 텐데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빠진다는 것에서는 좀 안타까움이 많이 앞서게 됩니다. 이 정부가 첨단 분야 인재 양성 의의로 수도권 대학 정원을 23년 만에 늘렸어요. 지방에서는 이게 뭐 좀 거꾸로 가는 정책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좀 수도권 대학 정원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보면은 계속 수도권에 있는 정원을 어떻게 할 거냐, 지방에 있는 그 대학의 정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그 의대 정원 관련돼서 막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보면 전국에 40개 대학이 있는데 각 대학들이 내년도에 무려 3천여 명까지 증원을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막 있습니다. 근데 의대라고 하는 걸 잘 생각을 해보면 수도권에 상당히 많은 대학들을 갖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의대 정원 관련돼 있는 것도 곧 보면 그 수도권에 집중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 첨단 분야 관련돼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 있는데 이제 보면은 그 대구를 특화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또 영남이나 경북을 특화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걸 앞으로 깊은 고민을 좀 가지고 해서 그 부분을 특화하지 않으면 계속 수도권에 많은 걸 뺏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의대 정원 같은 경우에도 지방에 좀 국립대가 더 많아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글로컬 사업이거든요. 지방 거점 대학을 좀 많이 만들자 이런 건데 이런 지원들이 제대로 좀 정책 효과를 내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지금도 보면은 어제 발표를 했는데 이제 아쉽게도 그 글로컬 대학이라고 하는 거를 선정을 했는데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경북 도립대 하나 하고 포항 공과대 이 두 군데뿐이 되지 않았고 대구 지역에는 상당히 많은 대학이 있는데도 한 군데도 된 데가 없습니다. 그런 거를 좀 놓고 봐서는 과연 대구에 있는 또는 영남권에 있는 대학들이 어떤 방식으로 좀 특화를 하는 게 필요한지
또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 지역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많아야 되는데 네. 대표적인 예로 짧게 하나 얘기 드리면 경북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1년도에 무려 70여 명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그 등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네. 중도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난 그냥 그만두겠어요 하면서 자퇴하는 비율이 1,000명 가까이 됩니다. 경북대학이. 네. 그렇게 놓고 봐서는 대구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영남권에 있는 경북에 있는 대학들이 어떻게 학생들을 계속 유도를 하거나 이끌어 나갈 건지 네. 어떤 부분에 대한 거에 유인책이 있는지 해당되는 거를 이제는 좀 깊이 생각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정부는 대학 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직접 육성해라는 식으로 좀 가고 있는데 좋은 방향이긴 하거든요. 근데 대학이 예산을 쥐고 있는 지자체 눈치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거 짧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지금 대구 지역 같은 경우나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님이나 도지사께서 교육에 관련돼 있는 것도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단계에서는 대학 하나만 혼자 노력을 해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면 그 도지사가 됐든 시장이 됐든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 지자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학과 같이 협력을 해서 뭔가를 특화시키는 것을 해야지 그게 결국에는 대학도 살아나고 지자체도 살아나는 그런 방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시나 특화가 답이군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정부에서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그냥 뭐 몇천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심지어는 진짜 필요하다면 몇 조 이상이라도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양정우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지역 정치권 소식 매일신문 김병훈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네, 달빛 고속철도와 기획재정부입니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 고속철도를 건설하기 위해 특별법이 발의된 상태인데요. 국회가 오늘부터 특별법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는 소식입니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법률안 심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네, 지난 8월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월 여야 의원 260명의 서명을 받아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261명이 하나의 법률안 입법에 동참한 건 헌정사상 최다 기록입니다. 그리고 발의 3개월 만인 오늘 국토교통위원회는 특별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본격적인 법률안 심사에 돌입합니다. 법률안 심사는 국토위 내 교통법안 심사 소위에서 맡게 되는데요. 여야 소위위원 10명 전원이 특별법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상태로 여야 간 이견 없을 전망입니다. 네, 이견이 없으면 좀 속전속결로 진행되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요. 특별법 제정을 위해선 여야 의견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부의 곡간지기로 불리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인데요. 앞서 통과된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역시 기재부의 동의가 없었다면 통과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을 두고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특별법 심사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기재부가 반대하는 이유는요? 네,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에 대한 국토위 검토 보고서에 기재부의 공식 입장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먼저 기재부는 특별법의 핵심인 예타 면제 조항이 이미 예타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과 중복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기재부는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이 통과되면 다른 지역 SOC 개발 사업 관련 특별법도 잇따라 추진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즉 달빛 고속철도가 시발점이 되어 정부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홍준표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내일 대구에서 만난다고 하는데 연내 통과 목표를 세운 대구시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기재부의 반대를 예상한 발언을 했는데요. 홍 시장은 기재부는 원래 예타 면제에 반대한다면서 그러나 입법은 국회에서 한다. 기재부 찬성 여부와 무관하게 의원들이 입법하면 끝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기재부가 반대하더라도 국회가 입법을 밀어붙이면 된다는 건데요. 실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모두 특별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민주당에서 더 적극적인 상황인데요. 특별법은 오늘 상정된 뒤 21일 교통법안 심사 소위에서 비공개 심사를 합니다.
이때 통과되지 못하면 다음 달 5일 한 번 더 소위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기재부가 입장을 선회할지 아니면 국회가 기재부 입장을 무시하고 입법을 강행할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네,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대구서 시작해 대구서 마친다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영남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결단을 요구한 바 있는데요. 대구 경북 최다선인 주호영 의원은 최근 지역구 의정보고회에서 현재 지역구인 대구 수성구가 수성의지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는 서울에 가지 말아달라는 전화가 걸려온다며 대구에서 여러분의 의원이지 서울에서 의원시켜준다고 한들 가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이 지역구의 민심을 강조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 의원은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과거 상원 의원 재직 당시 40여 년간 한 지역구에 머물렀다는 점을 언급했는데요. 또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국무총리도 구선을 지내며 지역구를 옮기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정보고에 참석한 청중들을 향해 국회의원 말고 다른 일을 하러 서울에 갈 수 있을지 모르나 국회의원 하러 서울 갈 일은 없으니까 안심하시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주 의원에 이어서 장제원 의원도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핵관 중에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도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장 의원은 최근 지지자 모임에 참석해 알량한 정치 인생을 연장하면서 서울에 가지 않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장 의원 또한 현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를 지키겠다고 천명한 겁니다. 정치권에선 인류한 혁신위원장과 영남 중진 의원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또 혁신위가 이들의 거취를 좌우할 실권이 없다 보니 중진 의원들이 결단 요구를 무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인위 원장의 반응은요? 네, 인류한 혁신위원장은 더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는 시간을 좀 주면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며 100% 확신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압박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모습인데요. 인류한 위원장은 희생 요구에 역행하는 사람도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우유를 마실래 아니면 매를 좀 맞고 우유를 마시래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단을 거부하면 매를 맞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겁니다. 네, 인위 원장이 강도 높은 압박을 이어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선 인류한 위원장이 예상을 뛰어넘는 인적 쇄신에 나선 배경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지역 정치권 소식 매일신문 김병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포항과 경주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계속 발효 중이라는 소식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